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월 의장의 피벗 공식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양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을 반납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것과 더불어 주말 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맞공습에 나서는 등 중동 정세가 악화된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공식화와 중동의 긴장 고조에 오늘 오전 국내 정유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중앙에너비스는 전거래일 대비 최대 24%, 흥국석유는 14%, 한국석유는 1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확전 우려 속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이번 협상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현재 시각으로 28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2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9%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AI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템베거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선 현재 시각으로 23일 이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피벗을 선언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연설문에서는 금리 인하의 공식화와 더불어서 이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에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현재 내년 6월까지의 금리 인하 폭이 기존의 175bp가 아닌 200bp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양대 지수가 나란히 동반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개장 후 1시간 만에 반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피벗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된 데다가 또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맞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된 것이 수급의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가장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약 0.3%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00선을 반납한 채로 2,690선 위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0.8%가량 하락폭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요. 770선 무너지게 되면서 7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과 동일하게 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속에 기관도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또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거나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끌어올려 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 밤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중동 확전 위기가 상당히 좀 고조가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외인이 좀 물량 팔아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게 답답해요.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글도 여러 차례 올려드리긴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유료에 올렸더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그림을 예상했잖아요. 뭐 금요일 시장 잘 끝났었고 뉴욕 증시 흐름도 잘 끝났었고 토요일 새벽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기대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보시면 이거 차트가 보시면 이거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자리가 언제였었냐면요. 7월 17일 날 41,198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금요일 날 41,175포인트까지 왔어요. 이게 다우존스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이제 코스피 1분봉입니다. 네. 그냥 바로 꺾이면서 마이너스 0.3%대. 답답합니다. 나스닥 같은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가 출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0.8%대인 상황이에요. 8.3%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막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수급상에서 보시자면은 외인들 지금 보면은 금요일 이어서 오늘도 현재 2,500억 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0억대 순매도 상황입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러냐? 그냥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야 되는 건가?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가요? 다시 한번 해리스 후보가 좀 올라왔어요. 지금 다시 50대 50으로 바뀌었어. 이 예측 사이트입니다. 미국의 예측 사이트인데요. 네, 이렇게 좀 바뀌어 있어요.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페드워치 상황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좀 제가 그거 볼까요? 이게 페드워치 사이트인데요. 원래 이 25bp 자체가 25bp가 70%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61%입니다. 지금 61%예요. 61.5. 그리고 50bp거든요. 이거 50bp. 50bp라고 하면 0.5% 정도 인하한다는 겁니다. 그 인하인데요. 이게 지금 20%대였다가 지금 38.5%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금리 인하는 더 세게 한다는 거잖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또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요.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가? 케네디 후보 자체가 이제 포기하고 트럼프 쪽에 붙었죠. 근데 이제 케네디 후보는 원래 민주당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 전통 자체가 정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있대요. 근데 이쪽에 붙었어, 우선은. 네. 근데 그 후보가 한 5%가량 차지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좀 퍼진 것 같아요. 무조건 트럼프 쪽으로 붙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요. 완전 50대 50이에요. 지금 상황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뭐 시장이 왜 빠지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중동 리스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선물 상황도 큰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좀 헤즈볼라에 공격하는 부분들, 레바논과 좀 열심히 피 터지게 좀 싸우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또 그게 또 막 큰 폭으로 치고 가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게 시장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 시기가 조금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다시 시장이 이 과도기적 상황들을 잘 버텨내면서 다시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크게 가는 종목도 생길 거고요. 잘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하루빨리 우리 정치적으로 싸우지들 마시고 빨리 금투세도 좀 하지 말고 뭔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조금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좀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기금도 뭔가 조금 연금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시장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오늘은 뭔지 모르게 답이 없네요.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좀 그랬어요.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오늘 확인의 티가 나가요. 이스라엘 쪽 이슈밖에 없다. 우선은 이거 참고하시고 좀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오늘 우리 시장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테마 장세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오늘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중동 전쟁, 전기차 화재, 그리고 비대면 의료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정된 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에 따르면요.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더불어서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정부가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또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죠.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주말에 나왔었던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다는 사실.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게 이슈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 쭉 보자면 한국석유가 12%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흥구석유 보자면 흥구석유 오늘 15%까지 이상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ANKOR 유전 같은 경우는 장중 13%까지 급등이 한번 솟구쳤다가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스페코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18%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요, 뭐 좀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분위기상. 그리고 전체 이 종목들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뭐 흥한해운 같은 경우가 오늘 움직임이 아직은 없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중동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종목들은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뭔가 조짐이 보이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선제 타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또 보복은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조용해질 것 같긴 했는데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 하지 마 휴전해 했지만서도 별 소득이 없었거든요. 네, 뭔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한동안의 움직임이 지속될 수도 있다. 스페코도 그렇지만은 뭐 빅텍 같은 경우나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오늘 있긴 했거든요. 오늘 첫 움직임이라 한 번 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쪽 중동 전쟁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좀 나오는데 이게 그 스프링클러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파라텍 같은 경우가 오늘 보면은 장중에 21%까지 많이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플러스권 좋게 유지하고 있고요. 한빈 레이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한빈 레이저도 스프링클러 관련주기도 하고 전기차 화재 이슈로 어쨌든 주목받는 종목이라서 장중에 오늘 19%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차트는 바닥에서 전형적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 이쁘게 하고 있죠. 차트 패턴상으로 보자면은 여기 자리까지 열려 있네요. 8,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지만 우선 보이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8,000원 라인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닉스 같은 경우 좀 종목이 오늘 움직임이 아쉽긴 했지만 장중 10%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 나왔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이제 그 의사분들께서 이제 파업을 하다가 간호사까지 조금 퍼졌습니다. 간호사분들께서도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은 인성정보 장중 11%까지 급등 나오면서 크게 바닥 돌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비트컴퓨터 역시 관련주죠. 움직임이 좀 얕긴 하지만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 케어랩스가 장중 8%까지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 의사분들 의료 대란도 시끄러운데 이제 간호사분들까지 조금 같이 좀 이렇게 따로 하는 거겠지만 또 이거를 또 하시다 보니까 일이 좀 많네요.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시끄러운데
네,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매일 아침에 제가 초록밴드를 통해서 아침에 한 7시나 8시경쯤에 올려드립니다. 장 전에 항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종목들은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테마들은 항상 잘 가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장격 종목들이 가긴 합니다.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선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겠구나. 제가 물론 틀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날은 웬만하면 테마가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은 거의 다 들어맞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 한 200명 이상의 분들이 매번 보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정말 여기서 오늘 테마주들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꼭 보시고 좋은 결과 항상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5일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또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중동 정쟁 관련주 당분간 지속적으로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대면 의료 관련주와 전기차 화재 테마까지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지금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이 중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 이 지난 전거래일 테슬라의 4%대 강세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각 약 3.9%대 불을 뿜고 있는데요. 나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4%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흐름이 엇갈리는 건지 전문가님 저희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등 리비안 다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어요. 미국 내에서 이제 지난 주말 토요일 새벽에 끝났는데 그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로 인해서 좀 상승 흐름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 지금 우선 보자면 바닥에서 돌리면서 그간에 꾸준하게 이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익권으로 가는데 이게 120에서 돌파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상황상 보면 아직은 이제 대선 후보들의 싸움으로는 이 종목을 연관시킬 수는 없고 일시적인 조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는 해요. 최근 보시면은 외인과 특히나 기관은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잡히고요. 그 외에 기관의 매수가 좀 약하긴 하거든요. 보시면 외인들은 꾸준하게 좀 잘 잡아요. 이걸 잡고 있고 기관은 막 많진 않은데 일단은 조금씩은 잡는데 금투 쪽은 아니고 보시면 연기금 쪽이 여기 꽉 차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쫙쫙쫙. 이거인가 뭐 싶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우선은 제가 보건데 하반기 때의 실적 개선세가 나쁘진 않다는 거. 그래도 상반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그런 예측치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 비중은 다만 높으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연말입니다. 아니면 내년 1년 더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은 걸리니까 급한 매수는 자제하시고 다만 이제 이 차트가 120일선을 돌렸어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거의 이제 1년 만에 120일선을 태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우선 상황을 잘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답답한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고 엔비디아도 좋았고 미국 내에서의 AI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삼성이 1.8% 하락 중이고요. 하이닉스는 2.6% 하락 중입니다. 갈 듯 말 듯 하다가 외인과 기관들이 그냥 특히나 오늘은 외인들이 던지는 모습들이 하이닉스에 나오고 있고 기관은 그간 꾸준하게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은 들어온 듯 하다가도 외인이 금요일 날 많이 던지는 모습에 오늘은 또 기관 매도세가 잡히기도 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선호도 자체, 믿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 살래, 애플, 엔비디아 살래예요.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바닥을 딱 떨어지고 나서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얘기로 나스닥을 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 믿을만하다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국내 증시가 확실히 조금 많이 버려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판단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우선 오늘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이 오늘 자리는 솔직히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밀리면 안 될 자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 모양 이 꼴로 가네요. 그래서 우선은 바닥을 좀 다지긴 할 거예요. 조만간 다지고 올라갈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시고 오늘의 이런 하락 흐름은 그닥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디 안 가는 종목이니까 기대를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네. 현대차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이 나왔지만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그 상단 자리를 지금 제대로 다시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인데 왜 여기 자꾸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힘겨루기가 나와요. 여기 자리, 여기 있죠? 저항 자리, 돌파 자리, 여기 저항 자리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거 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가주면 돼요. 26만 원대 안착만 나오면 돼. 종가로. 요것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펌핑은 할 건데 이게 지금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대차나 기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의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은 이렇게 못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한답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거를 기관들도 하는 거니?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좀 빠르게 정부의 좀 대책을 통해서 좀 모양새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국내 증시의 매력도 자체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대적인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뭐 선진국형 증시는 좋지만 금투세 이게 뭐가 중요해요. 네, 금투세 좀 우선은 유예를 하든가 뒤로 빼시자고요. 아직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우리나라 시장, 믿음조차 없는 시장인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사람들 진짜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금투세 유예를 하든가 나중에 일을 보시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부터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희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6만 원이십니다. 약 2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이고요. 15%의 이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바로 내일이죠. 이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후에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 미칠 수가 있을지 저희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26만 원이시면 한참 저희 시장 좋았을 때 매수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SK가 주가가 또 최근에 23년 말부터 해서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SK의 주요 그 종목을 보자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 종목들 다 보자면은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 팜 같은 경우도 비롯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쫙. 우선은 SK는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거고 다만 이제 단가가 너무 높으신 게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이게 반등이 나오면 19만 원, 2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오는 건 확실하거든요.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은 좀 걸려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26만 원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우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20만 원 근처까지 나올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우선 저는 물타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단가를 낮추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SK란 이 종목은 비중 자체를 좀 크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한 30%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여유 있게 가지시고 가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단가를 좀 낮추시면 어떨까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 당시에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중요하게 보는 자리에 또 이 종목을 계속 지켜왔던 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신 전략하시고 20만 원대 안쪽이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C 빈출 종목이죠. 매수가가 18,0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 4%대 강하게 밀려나면서 15,000원 선을 반납한 YC. 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이 낙폭 다시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네, 뭐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YC 같은 경우 뭐 최저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11%, 11.7%를 들고 있는 회사가 YC잖아요. 요거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보시면 좀 줄여볼까요? 잘 안 보인다. 네,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여기 11.7% 들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그간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AI 이슈 받고서 많이 갔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흐름 받고서 좀 내려온 거고 매수가가 보면은 18,000원이세요. 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 주가 포인트 보자면 이 자리잖아요. 너무 올려치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건 좋은데 조정이 나올 때 맞춰서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보시면 바닥 인식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여기 자리가 딱 찝혀 있네요. 아이고, 요렇게. 이 자리 박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가부터 박스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포착되죠? 지지하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하단 자리가 한 14,000원 정도 근처거든요. 웬만하면 안 깬다는 거고 그리고 121선 자리도 여기 한번 터치지만은 거의 다 왔네요. 많이 빠져도 14,000원일 거고 앞으로는요.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온다. 이거는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매수가 위로 온다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다시 한번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이상 보시고 홀딩하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면은 조금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단가를 낮추는 것도 전략일 겁니다. 제가 이제 단가 낮추고 물타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YC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돌려 세우는 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세스바이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97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죠. 지금 이 시각 2.81% 내리면서 7,2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코로나 증가세의 둔화 소식에 지난 일주일 새 가파른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벌써 61선 부근까지 내려앉았는데 전문가님 SOS 전략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엑세스뿐만 아니라 다 빠졌잖아요. 싹 다 빠졌어요. 오늘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지난주부터 아예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많이 빠지네. PCL 9%, 녹시자 MS 7%, 진매트릭스 7%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긴 하네요. 아직까지도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네요. 오호. 그나마 비대면 쪽이나 움직이는 애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하락이 멈추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내려오긴 했어요. 오늘 자리에서 보자면은 오늘 이후가 아마 거의 바닥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이번 주 초에 수요일 안쪽으로 바닥은 다질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단기 급등 자리였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좀 빨리 하셨어야 됐는데 좀 하다가 대응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중요한 거는 9,000원대 위로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요.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가 한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사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날인지 분명히 수익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응을 안 하셨던 거는 조금 잘못된 대응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런 종목 대응하실 때 혼자 하시면 힘들어요.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시고 방송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 우선은 반등 나오는 거 뭐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화장품, 그리고 엠폭스, 코로나19, 또 대북, 남북 경협주 등 지난주 큰 폭으로 올랐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온칩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이 8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60%의 보유 비중도 다소 높게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가온칩스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시각 가온칩스 다소 강하게 밀려나는 모습 3% 이상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5만 7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영 좋지가 않네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제 손절해야 될 자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좀 안 하셨어요. 좀 많이 아쉽네요. 자, 2023년부터 해서 가온칩스의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가 형성이 돼요. 저기 끝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도 말쯤이었고 최근에 이제 큰 하락 나오고 이렇게 되돌림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가고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많이 아쉬운 점은 손절 대응이 조금 아예 대응을 안 하셨던 거라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건 아니라 제가 하나만 좀 체크해 드리자면 라인을 하나 긋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매수하시는 자리는 좀 빼볼게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될 거예요. 매수가는 약간 8만 원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라인을 그은 자리는 얼마냐면 7만 4천 원 부근이에요. 왜 이 자리냐면 여기에 고점 라인이고요. 여기에 장대 양봉 뛰면서 시작했던 자리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저항 자리가 됐었던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이 자리가 한 7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급하게 음봉으로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는 이제 8만 원대 정도 하셨고 8만 원 요 정도 라인에 하셨는데 여기 이탈할 때 요 라인에서는 꼭 정리하셨어야 돼요. 다음에도 보실 때 매수하실 때 여기 이런 그림이거나 이런 전고점 자리가 있거나 깼다가 버텼거나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 이탈할 때는 다음에는 꼭 아쉽지만 일단 빠져나오시고 현금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하단 자리가 저 끝에 과거치부터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 자리 이 아래는 무슨 자리예요? 여기 매수 자리예요.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라서 여기서부터 되돌림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가 부분도 약간 깨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5만 원대 극초반 자리부터는 그 아래는 매수가 자리예요. 5만 1천 원 아래인 것 같습니다. 약.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어느 순간 올라와요. 시간은 걸려요. 짧게는 안 걸리고요. 떨어졌던 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연말이나 연초까지 보시면 해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고 더 빠지기는 제한적이니까 지금부터 빠지면 매수 자리입니다. 팔지 마시고 홀딩하셨다가 꼭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8,6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5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5%가량 강세 보여주면서 5만 1,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환율 하락으로 천연가스의 도입 단가가 낮아진 데다가 또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이 한국가스공사. 과연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 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한국가스공사가 진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중요했었던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자리 한 번이었고 여기 자리 한 번이었어요. 지켰어야 될 자리 자체를 두 개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잘 살려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래도 죽이지 않는구나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요했던 자리가 여기에 고점의 양봉 꼭다리, 요 꼭다리 자리가 여기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4만 한 3,000원 자리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 저 자리 보면은 여기가 한 3만 8,000원, 3만 9,000원 자리 되게 중요했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있잖아요. 약간 깨는 듯 했지만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시장 급락 나오면 우선은 한번 참아줘야 돼요. 다음 봉까지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 라인을 이탈하려고 할 때 한 번 깼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봉이 깼을 때 항상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켜줬거든요. 그러면서 돌렸어요. 이때도 한번 돌리고 그래서 버티네? 두 번이나 버텼네 하면서 돌리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서 야 이거 괜찮겠구나 싶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자리에 대해서 여기 나름의 여기 고점 자리들 여기에 상단 고점 자리까지 거의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기가 가격적으로 보면은 잠깐만요. 라인을 그어보죠. 5만 1,700원, 800원 선 되네요. 오늘 정도 자리 되는데 5만 1,500원 자리라고 할까요? 오늘 여기 자리 지키면서 있다가 한 번 더 상승을 주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장대 양봉 나오는 꼭대기 자리고 그다음 여기 장대 음봉 나오면서 하락으로 밀었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거의 꼭대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얼마? 5만 1,500원부터 해서 5만 한 2,000원쯤 돼요. 네. 요 자리, 요 라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 여기 돌파 나오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돌려 세우는 거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완전히 살려놨어요. 그리고 누가 살려놨냐? 기관들이 조금 살려놓는 듯한 그림이에요. 확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죽지 않고 버티게 만들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가스공사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다. 죽을 뻔했지만은 답이 없었지만은 살려놨다. 잘 됐다. 오히려 한 번 더 보고 대응하시고 대한고래 이슈까지 한번 겹쳐준다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그린생명과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00원의 매수가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좀 엮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시각 주가 흐름 약 7% 이상 강하게 밀려나면서 21선 부근까지 주가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이게 최근에 사신 거겠죠? 그 전에 사셨으면은 매도 기회를 놓치셨던 거고 이게 그 코로나 이슈 맞춰서 급등이 나오다가 이 자리부터는 저는 아예 대응조차 안 했고 방송을 혹시 꾸준히 보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테마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아쉽게 됐는데 아까 엑세스바이오랑 똑같은데요. 우선 여기 자리 버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얘는 여기도 열려 있어요.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2,400원대 정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되돌림 반등 나올 때 그냥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수익 보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랑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냥 코로나 그냥 일반 감기야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갔던 거고 그러면 빠르게 단기 대응하셨어야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익 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다. 네, 혹시라도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면은 손실을 최소화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려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께서 고민인 그 어떤 종목이든 저희에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재룡전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72,000원에 1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우크라 재건주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3.5% 가까이 내려가면서 6만 원 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재룡전기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지지율이 약 7%가량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우크라 재건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재룡전기가 단가가 이제 72,000원이세요. 장기 투자 개념으로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잘 하신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차트가 좀 깨고 내려갔는데 라인은 지키면서 있고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아, 참 오늘 자리는 또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왜냐하면 차트는 어딜 가나 이제 그래도 이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툴이라는 건 있고 우리가 확률을 높이고자 차트를 보는 건데 항상 강조드렸었던 그 그림 그대로 나오네요. 장대 양봉의 꼭대기 자리, 조정 나왔다가 지켰었던 자리, 돌려 세웠던 자리 이렇게 나와 있죠. 가까이 한번 봐보세요. 이 라인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가 한 6만 원 근처, 6만 한 1,000원쯤 근처 자리인 것 같아요. 약 이 정도 돼요. 약 근처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자리인데 무조건 이 라인을 딱 터치하거나 깨고 그게 아니고 이 근처 자리, 차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걸 봐야 되지 거기에 딱 맞춰서 그 자리 터치하고 그 자리 고점 찍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자리가 지금 얼마냐면은 지금 6만 800원 정도 돼요. 오늘 자리가. 이게 또 딱 답답한 게 여기 끝자리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끝자리가 되돌렸던 자리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이 자리가 뭐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되돌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깨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피하고 봐야 될 자리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자리가 또 무슨 자리냐면은 여기가 또 120일선 자리네요. 120일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어요. 금요일부터 해서. 그러고 이 자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고민돼요.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아직 그렇게 깼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일이랑 수요일까지 보고 되돌림 반등이 안 나온다 하면은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선은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서 저는 우선 홀딩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급하게 깨는 경우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 수요일까지. 그래서 수요일 안쪽으로 해서 이 라인 한 6만 원, 6만 1,000원 좀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를 되돌리면서 가는지 보고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시건강예상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백업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이 텐백업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좀 다소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 AS 바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좀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부터 조금 볼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퓨처스 보면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오고 약간씩 내려오지만 뭐 가격적으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입니다. 계속 저는 매수 의견 드릴 겁니다. 매수해 두시고요.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3분기부터 해서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결국 올라간다는 거 어느 순간 갈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현재가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SK케미칼 갈 듯 말 듯 정말 사람 간 보는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약간씩 하지만 추세는 좀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장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선 큰 문제 없이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하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프트업 볼 건데요. 자, 시프트업부터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어제 좀 하락이 나오는 했지만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큰 하락은 제한적이고 여기 버티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라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가 텐센트다.
거기에 중국 파노 봐라. 이겁니다. 사실 중국 쪽에서 요즘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요. 50이라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사그라들면은 아마 이 파노 승인도 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이슈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계속 상승을 줍니다. 최근에 보면 LG화학도 그렇지만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살짝 돌리는 모습이고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화학주들이 움직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라고 보기보다는 그쪽은 아예 다 떨어냈기 때문에 그쪽을 보지 마시고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화학주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면 LG화학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조금은 보여요. 그래서 IT 쪽은 매도를 하더라도 이쪽은 그래도 투신권의 움직임은 있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서 제가 뭐 목표가는 그리 높지는 않아요. 한 35만 원대 정도까지 보고 있긴 한데 우선 분위기는 가는 분위기다.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인데요.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이 종목도 홀딩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절이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손절이 됐는데요. 펄어비스인데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독일 게임스컴에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제 빠졌어요, 오늘. 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런 건가. 상 못 받았다고 이제 게임성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매출 확대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하락 흐름이라서 이게 보시면요. 거의 항상 제가 지지하면서 나오는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근처라서 사실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서 넣긴 한데 여기 양봉 자리잖아요. 버티는 자리라서 조금 봐도 되긴 해요. 아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손절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상황 보다가 수시로 재편입을 하던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진 않을 거고요. 시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지금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보면 코스피가 0.3% 빠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자면 1%의 하락이 나와요. 답답한 건 저도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드리죠. 금리 인하 포인트 맞춰서 국내 증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매번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 내에 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잘 하진 않았었어요. 네. 계속 그랬거든요. 학습 효과예요. 눈치 보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주면서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 개인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장이란 말이에요.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에요. 지금 장이. 그러니까 더더욱 더 단타에 대한 흐름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새로운 이슈에 목매서 움직이고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도 벌써 다 빠져버리거든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싶을 정도로 빠지잖아요. 요즘은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주식을 천천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만약에 생각보다 빠진다 싶으시면 금방 빼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은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은 되게 짧게 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단기 대응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가족방에서 손절 마이너스 2% 3% 되면은 단타 종목 다 손절 쳐버립니다. 그 정도로 빨리 대응하거든요. 못 가면 똔똔이라도 팔아치웁니다. 안 되거든요. 올라가는 것만 대응하고 나오고 그걸로 다른 종목을 커버를 치는 거지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5%를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꼭 손절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7% 넘어가고 10%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매매 대응 안 하세요. 그냥 넋놓고 놔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현금 확보 하세요. 우선 하시고 이 종목이 다시 간다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도 또 못 간다 그러면 또 손절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현금 확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산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일단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상해서 짧게나마 도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내일도 상황 보다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아침에 글 올려드릴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고 또 좋은 종목으로 또 좋은 AS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단타 매매 그리고 테마주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마이너스 5%를 이 현금 확보, 손절 라인의 기준점으로 삼아보시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호의 템베거 아쉽지만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중동 확전 우려에 우리 시장 현재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 엔비디아 실적에 달린 국내 증시라는 점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의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